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대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업상담사 과정의 직업상담학 강의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먼저 우리 공부할 거는 이제 직업상담의 개념, 챕터 1이죠. 직업상담의 개념부터 좀 여러분들 공부할 텐데요. 자, 직업상담학 공부하기 전에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 전부 책을 다 읽는 강의는 아니에요. 책을 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읽다가 시간이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그 제목이라든지 간단한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언급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가면서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되,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 직업 상담 공부, 즉 직업 상담사 자격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의 직업 상담의 기초, 그 중에 이제 1번 직업 상담의 이해부터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이해. 자,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의 이해를 하기 이전에 과연 상담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이란 무엇이냐 이해함으로 인해서 상담과 직업상담의 차이는 무엇이고 직업상담에서 강조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든 직업상담이든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인간의 심리는 인지적 영역하고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요, 지, 적, 성이라고 해서 지능, 적성, 성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영역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서 영역은 성응태라고 해서 성격,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영역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인간은 심리 작용상에서 어떤 교류라든지 연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되거나 심리 상태로 잘 안 되게 되면 일종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제가 간략하게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적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하고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적성이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사로의 어떤 적성이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태도가 소극적이고, 성격이 어떻게 돼요? 우유부단하고, 나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험을 보면 다 만점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태도가 잘못됐어요. 태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능이 높고 성취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범법 행위를 하겠죠.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처치하고자 하는 것, 즉 개입하고 처치하고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적응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결국에 심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심리를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행동.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부적응 행동.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행동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건 적응 행동이란 말이에요. 적응 행동. 그러니까 적응 행동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한 거예요. 부적응 행동은 뭐예요? 긴장하고 초조하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도 함께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직업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은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정신과 질환의 내담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일반적인 직업 상담, 직업 문제에 관련된 일반인들을 거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강박증, 뭐 대인공포증, 우울증 이런 사람들 다루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적응 행동은 자 집중 중요합니다. 뭐다? 그쵸? 의사 결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직업 의사 결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요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 교재 읽어보면서 계속 요 얘기 나올 거니까 요거 반드시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문제를 처치하고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됐죠? 이게 직업상담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직업상담은 과연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이 언제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라이프, 즉 생애를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로다. 진로 상담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부분 했을 때는 뭐다? 직업 상담이다. 됐죠? 자, 여러분 교재하고 비교해 보세요.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 구분해 드렸어요. 그러면 진로 상담이란 건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대한 상담인 거고, 직업 상담은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건 뭐다? 생애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거예요. 자, 볼까요? 자, 진학합니다. 자, 여기 학부형분들도 있을 텐데 뭐예요? 진학 상담하죠? 그럼 진학 상담하면요, 뭐예요? 그쵸? 취업 상담하죠. 취업 상담. 그러니까 뭐 구인 구직 상담이죠. 여기에 구인 구직 상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취업하고 나면 끝나나요? 아니죠. 직장 적응해야죠. 직업 적응 상담하죠. 직업 적응 상담하면요, 경력 개발해야죠. 경력 개발이죠. 그러니까 진학 상담은 진로에 속하지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직업 상담에 또 속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로 상담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경력 개발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또 우리가 은퇴해야겠죠. 은퇴. 그래서 은퇴 상담부터 어떻게 돼요? 또 진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은퇴한 후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담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진로 상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에 뭐 직업 전환 상담이라든지 뭐 이직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상담이 뭐고 직업 상담이 뭐고 진로 상담이 뭐고 좀 구분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보시고 요거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좀 오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7번만 볼게요. 동그라미 7번 보면 진로 발달이 있어요. 진로 발달. 진로 발달은 자, 이건 좀 읽어볼게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진로 목표에 접근해 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진로 목표를 접근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직업 지식에 대한 태도, 뭐 기능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발달은 결국에 발달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된다? 성숙과 연관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을게요. 이 성숙에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성숙도 이론 관련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직업상담의 영역 유형. 자, 볼 필요 없죠? 왜요? 제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 적응 상담 여기 있죠? 직업 전환 아까 말씀드렸고 경력 개발 있죠?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이런 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쌍가루 3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그 목적이 있는데요. 자, 직업 상담 목적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색깔 글자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직업 상담 뭐예요? 내담자의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앞에 직업만 붙이시면 돼요. 직업 상담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색깔 글자 보세요. 진로 및 직업 선택 관련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 자, 한 번 나왔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5번 직업 선택 및 직업 생활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4번 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기즈버스의 그 직업 상담의 목표인데요. 요건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예, 처, 결. 자, 여러분들 암기도 하셔야 돼요. 또 많이 나올 때 암기 하셔야지 여러분들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그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는 좀 응용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주셔야지 또 됩니다. 또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도 돼요.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직업 상담의 목표를 빨리 정하시오 했더니 뭐라고요?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웃으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결하겠습니다. 처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입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언과 발달이에요. 발달. 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발달하는 걸 봤더니 예언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공감을 잘해주고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야, 너 직업 상담사 하면은 되게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유능한 직업 상담사가 될 것 같아.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다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발달을 들여다봄으로써 성공을 예언한다. 교재 볼게요. 교재 잠깐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계획과 의사결정에서 최상의 정보화된 관점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과 발달 옆에는 능력과 적성 발달에 대한 관심, 생애 진로 발달에 대한 관심. 왜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줄 의사결정에서 최상의 정보화된 관점을 주기 위해서. 자, 교재나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렵게 좀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이론적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세련된 언어들을 해요. 이걸 다시 바꾸면 이거잖아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서 이걸 확대하는데 뭐예요? 그 위치를 보면 직업상담 실시는 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맨날 책은 읽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은 어렵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읽고는 어떻게 된다?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너 진짜 나중에 그거 해봐. 너 그거 하면 대성할 것 같아. 너 나중에 이거 딱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고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쉽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 뭐라고 했죠?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요? 처치하는 거예요. 문제를. 즉 문제를 처치해주고 뭐예요? 어떤 자극? 기능이나 기술에 대한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갑돌이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갑돌군이 직업상담사로 아주 대성할 것 같은데 예언을 했는데 뭐가 문제? 부모님이 반대해. 아셨죠? 아니면 뭐 의존적이야. 그럼 그 문제에서 처치해주고 어떻게 돼요? 지금 환멘토쌤의 강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근데 너무 쉽게 잘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수강 등록해서 배워. 이 자격증 배워. 이게 자극이에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제가 처음엔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 강의 스타일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보면서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자, 볼게요.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 뭐라고요? 직업 문제에 대한 앞에 썼죠? 그쵸? 상담 뭐라고요? 문제에 대한 처치라고 말씀드렸죠? 처치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하는 거죠?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쏙쏙 들어오나요? 쏙쏙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함과 유능이에요. 유능. 우리가 이제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유능한 거, 즉 장점은요, 그 직업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직업 상담사 되면 A 클래스가 되겠어. 근데 결함이 있어, 결함이. 결함이 예를 들면 건망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앉아서는 못 있는 거야. 근데 직업 상담은 좀 앉아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활동적으로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결함은 뭐가 돼요? 직업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능은 개발하고 결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억제하고 줄임으로 인해서 직업 적응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책 한번 읽어볼게요. 결함보다는 유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의 예방적 관점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결함보다는 유능해. 그거 당연한 거죠. 왜?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업의 영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함은 막아주고 결함은 감소시키고 유능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복하고 개발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장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5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왜? 앞에 쌍가루 3번의 직업상담 목적하고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연결되는 부분 많고 쌍가루 4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쌍가루 6번 보겠습니다. 진로 및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볼게요. 자, 요거 색깔 글자 위주로 볼게요. 첫 번째, 진학과 직업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춰 전개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면서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취업 시기가 될 때, 직장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담해 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렇죠. 라포는 일종의 친밀성하고 신뢰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상담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친하면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행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전생의 발달 과정, 즉 생애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직업 상담 과정 속에 개인의 의사결정, 아이고 이제 슬슬 지겨워지려고 그래요. 의사결정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으로 흘러야 된다. 상담은. 의사결정이 포함돼야 되고 의사결정으로 흘러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문제 나올 때 항상 이게 나와요. 자칫 의사결정 훈련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의사결정 훈련으로 종결돼야 된다. 흘러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넘어가고요. 7번.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상담의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된다. 당연히 저희는 상담이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쌍가루 7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8번 보겠습니다. 진로 및 직업 발달의 영향 요인이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툴버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게 있어요. 자, 툴버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요인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직업 상담학, 아니죠. 직업 심리학에도 포함되는 건데 절대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직업인의 가족이 있습니다. 직업인의 가문이에요. 제가 김씨니까 저는 김직업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박씨면 박직업 하시고 이씨면 이직업 해보십시오. 하여튼 붙였어요. 자, 첫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째가 이름이 뭐냐면요. 김흥미예요. 김흥미. 자, 둘째가요. 적성이에요. 셋째가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가요. 가치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더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집중.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한 50명이 넘어요. 세보면 50명이 넘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근데 그 수많은 학자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약속했다고요? 그러니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자, 직업을 우리가 갖는데 가장 1순위는 뭐다? 흥미다. 2순위는요? 적성이다. 3순위 성격, 가치. 요거는 좀 바뀌기는 해요. 그러나 1순위는 흥미라는 거를 우리 모두 다 그렇죠.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연히 직업인의 가문이 포함되겠죠. 끝. 자, 보세요. 적성이 들어가요? 됐죠? 흥미 들어갔어요? 인성은 뭐예요? 성격이잖아요. 퍼스널리티. 자, 이거 왜 공부해요? 왜 암기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암기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밖에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예요? 성숙도도 들어가고 가정, 성별, 장애물, 교육 정도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자, 이제부터 이런 거 나오면 세트로 뭐예요? 직업인의 가문 얘네들은 쑥 들어가겠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여러분들 그 요령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나 생각 안 할 거야. 난 그냥 달달달달달 암기하면서 공부할 거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기 뇌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전문 지식 보도록 할게요. 자, 2. 직업상담사의 전문 지식 가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전문 지식. 자, 직업상담사의 전문 지식은요, 협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르긴 하나, 대체적으로 흐름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만 좀 제가 몇 가지만 집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쌍가로 이번에 이제 그 직업상담사에게 요구되는 기술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그 NVGA라고 가로 열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주장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건 조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주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상담 능력이 필요하겠죠. 상담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일반적인 상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과 적용 능력, 무슨 정보일까요? 직업 정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개인 및 집단 검사의 실시 능력. 저희들은 이제 심리 검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개인 심리 검사, 집단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능력. 자, 이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담사로도 있지만 상담센터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담자 관리라는 개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능력. 실행 능력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왜?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기업이랑 연락을 해서 어떻게 돼요? 내담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담자에 대한 조언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한번 쑥 읽어주는 정도로, 눈여겨서 읽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이번에 보시면 자,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될 지식이에요. 지식이나 기술 영역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교육, 훈련, 고용동향, 노동시장, 진로자원 등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훈련이 어떤 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고용동향이라는 건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근데 제가 요거는 그 최근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이 시기쯤에. 왜요? 그렇죠.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막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좀 더뎠죠. 더뎠죠. 뭐 스마트폰도 사실 10년 정도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사실 그 전에 막 우리 삐삐 세대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뭐가요? 바뀐다고요. 요새 초등학생들 꿈이 뭐예요? 유튜버예요. 우리가 옛날에 유튜브가 뭐였어요? 유튜브가 있는지도 몰랐죠.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고용 동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업의 흐름이 달라지고요. 생겨나는 직업과 없어지는 직업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진로 발달과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지식. 자, 의사결정 또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여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일, 그러니까 역할도 포함되죠. 역할도 상당히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 가족, 여가에 대한 지식.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시작한 지도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굉장히 뭐 저희가 30년 전부터 막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주 5일도 뭐예요? 많다. 주 4일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기 생기고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 볼게요. 직업 정보를 수집 보충해서 전달하는 전략에 대한 지시. 앞에하고 뭐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직업 정보에 대한 그런 능력들 필요하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쌍가루 3번에 보시면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지식 및 능력해서 이제 지식과 능력을 같이 묶어 놓은 건데 여기 이제 가로 열고 김병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김병숙 교수님이시고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만드시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읽어 보시는데 어떻다?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사실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 자, 역할과 자질인데, 자질과 역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자질에 대해서 자질 요건이 나와 있죠? 자질과 요건.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질 요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요 자질은 어떤 그 능력적인 부분 말고 일반적인 자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인성적인 부분. 앞에는 이제 어떤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해요. 존경심. 우리 교재에도 와 있죠? 내담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자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자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냉철함,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지나친 동정심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저 사람 취업을 할 수 있겠어? 스펙도 별론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대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통찰력도 필요해요. 객관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과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내 안에는 중립성,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의 무엇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삼촌이 되거나 내가 누나가 되거나 내가 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이 객관적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으로 흐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있죠? 동정심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그 3, 4번, 그러니까 2번부터 4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 4번도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내담자가 봤더니 굉장히 자신감도 없어하고 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스펙을 쭉 봤더니 별로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취업을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담자한테 어떤 감정이입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담자가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통찰력, 상담 관계에서는 내가 지지해 주지만 사적인 관계라든지 뭐가 다시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담은 도덕적 자세를 어떻게 된다?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도덕적 판단, 도덕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2번 보겠습니다. 쌍가로 2번 보면요. 쌍가로 3번하고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뭐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직업 상담의 직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 영역.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직업 상담사의 주요 역할 및 업무 계획 있죠. 예. 그거하고 뭐 하고요? 직업 상담사의 역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이러한 업무를 하니까 그쵸. 직업 상담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싱겁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쌍가로 2번에 직업 상담사의 역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담자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업무는 무슨 업무? 상담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 보시면 직업 상담과 이렇게 돼 있죠. 직업 지도 업무 기획의 평가.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보시면 뭐 있어요? 구인구직 상담이죠. 이건 뭐예요? 업무죠. 자, 세 가지 같이 연결되나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정보 분석자라고 했죠. 자, 제가 정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업 정보 말씀드렸고, 직업 정보가 왜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직업 정보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직업 정보, 새로 생겨나는 직업, 없어지는 직업, 그 다음에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어떤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직업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직업은 이제 대체가 안 되죠. 자, 그런 정보 분석자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검사 도구 해석자. 저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검사 결과를 어떻게 돼요? 해석해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가루 3번에는 쌍가루 3번에는 없는데 더 알아보기 볼까요? 더 알아보기. 네 번째 작은 점 보세요.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 직업 관련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이건 뭐라고요? 업무라고요. 업무. 그죠?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하는 일과 역할과 업무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처치자. 직업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처치해 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조언자. 그 다음에 6번에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자. 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고졸 청소년들 뭐 취업 증진 프로그램, 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우리 CDP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어떤 진로 개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뭐 내일 희망 찾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무 가시면 이 프로그램들 지원하시게, 그러니까 참여하게 될 거예요. 참여하면서 어떤 상담사들끼리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보완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원자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협의자 역할을 해요. 자, 협의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협의하고 일종의 어떤 그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 우리만 가지고 상담이 끝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하고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고용노동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지자체 소속으로 또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면 마포구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며 마포구 시민들을 위한 그렇죠. 채용 박람회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협의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멋있는 직업이에요.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도 이해하고 내가 어떤 협의도 하고 그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상담센터에 우리가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연구 및 평가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더 알아보기를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 그 허점을 노리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거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옆에 보시면 쌤의 비법 노트가 있어요. 그거 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쌤의 비법 노트예요, 여기는. 그래서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볼게요. 자, 쌤의 비법 노트. 직업상담사는 내담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보호자 역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자, 상담실 및 상담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 뭐를 안 한다고요? 구직자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구직자를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법 노트 볼게요. 자,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자, 뭐가 있다? 첫 번째, 직업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이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론 이런 학문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강의하는 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저도 이제 직업상담사 출신인데, 요거 강의하는 건 제가 직업상담사 커리어로 넣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 강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무 분야의 개발, 직업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결정. 자, 이거 하세요. 이거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보호자 역할,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역할이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으로 이제 쌍가루 4번에 헤어의 내용이 있는데요. 헤어의 내용은 색깔 글자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비슷해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까 맞춰보시되 색깔 글자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시면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3번 되게 뻔한 얘기예요.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며 직업 상담 실시를 확정한다. 그죠? 그다음 5번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한다. 그죠? 그다음 8번 내담자가 원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부가적인 대안을 확인한다. 그죠? 그다음 9번 내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한다. 그렇죠. 내담자 정보를 알아야지 알맞는 직업을 우리가 같이 선정하고 대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종합한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판서해드리고 찝어드린 내용들 있죠?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은 좀 명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요걸 뿌리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